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듣는 분들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사연을 보낼지 많이 망설였는데 그냥 연기해서 적어보게 되었어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보다 더 힘든 분도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얻었는데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힘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결혼 생활은 참 어렵다고 하죠. 몇십 년을 다르게 살다가 갑자기 연애가 생겼다고 소개를 받아 같이 맞춰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다. 저도 남편과 살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이었고 같이 지내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간이 길다 보니 결국에는 서로 정을 내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연애할 때는 당연하게도 남편이 앞으로 잘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혼 후에는 함께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힘겨운 날이 없도록 노력할 거예요. 함께 살면서 후회할 일은 없을 거라며 같이 살자는 호언장담에 제가 홀로 넘어갔고 그의 마음을 쏟아 결혼했죠. 처음에는 신혼여행도 하며 애도 2개 낳으며 알콩달콩 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워킹맘으로 일할지 전업주부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기도 했고 일에만 집중하면 애에게 소홀해질 것 같고 집에만 있으면 남편을 우롱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그때 친구가 너 일하다 갑자기 놀 생각 하지 마. 애만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걸 휴직 끝나면 친정에 부탁 좀 해 하던가. 시부모님에게 몇 년 부탁하던 해서 일하고 어린이집에 종일반을 보내. 현실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지. 요즘에는 맞벌이 안 하면 힘들다고 얘기했고 저도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건 싫어서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조금 힘들어도 애들한테 신경 써주고 둘이서 열심히 벌면 그럭저럭 생활하기에는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사업병에 걸리면서 내가 힘이 들어도 길게 쓰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됐어요. 남자들에게 한 번씩 온다는 그 사병이 제 남편에게도 왔다는 거지요. 전염병도 아니고 건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시계가 제 남편에게도 찾아왔어요. 사실 맞벌이를 하면서 남편의 육아나 집안일에는 좀 소홀했고 제가 2가지, 3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버겁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이 사업에 속아 걸리면서 일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저라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야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매번 이러면서 이번에는 내가 진짜 좋은 아이템을 찾았어. 이걸로 대박난 사람들이 많대. 나도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당신이랑 아이들을 풍족하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에는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어 라며 후원을 해 거듭 실패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보내주었던 그 확신의 첫 모습으로 믿음을 품게 하니 나 또한 당연히 믿고 싶었어요. 집안일이나 육아는 조금 소홀해도 그래도 남편으로서나 아버지로서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커가고 남편은 아직 사업이니 뭐니 허우적거리며 돈도 제대로 못 벌어와서 내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검은 재가 되었어요. 남편은 매번 내 눈치를 살피며 이번 달에는 사업 적금이 많이 나가서 생활비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신 월급 갖고 생활하기 매우 어려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달에는 현금으로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라며 꿰어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둘이서 잘 헤쳐나가자고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야 했어요. 외벌이도 아니고 맞벌이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사업도 잘해 잡히고 저도 연차가 쌓여서 생활하기가 수월해졌어요. 남편도 저한테 그건 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절대로 힘들지 않게 열심히 일하며 벌어올 거라며 당신 사모님의 소리를 떳떳하게 듣게 하려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살자고 말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사고 애들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거라고 했죠. 10년 동안 워킹맘으로 살다 보니 그것도 이제는 이곳이 나서 아이들을 챙기며 회사 다니면서도 여유 시간이 생길 정도였어요.
이제는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일을 그만두어야 할 사정이 생겼어요. 결혼한 뒤 강산이 한 번 변하면서 저와 남편 모두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시부모님, 정님 모두 그러실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 12살 연상이었지만 연상이어서 건강이 악화되셨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넘어지셔서 몇 달 동안 입원하셔야 했어요. 원하실 때마다 남편과 저가 번갈아 가며 병원에서 돌봐드렸고 시어머니는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 번 감사의 말씀을 하셨어요. 딸이 너무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다. 너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자주 챙겨주니 내가 편하다. 앞으로 저 양반이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좀 잘 챙겨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너만을 믿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것보다는 잘 대해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갈등이 계속되다 결국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의 연세가 많아서 그랬는지 한번 크게 다친 후로 걱정하며 고통스럽게 앓기 시작했고 기력이 갑자기 떨어져 회복이 잘 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는 시어머니를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갑자기 시댁을 더 챙기기 시작하며 태도가 변했어요. 전에는 솔직히 남편이 시댁을 잘 챙기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도 교대로 갔다고 말하지만 저가 더 많이 다녀오고 반찬이나 용돈도 저가 더 챙겼어요. 제가 드렸죠. 그런데도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 되었으니까 우리 엄마와 가족들을 잘 챙겨야겠다며 앞으로 집안일들은 내가 다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장도 그만두고 시댁에 더 신경 써 주어야 한다며 이제는 잘 챙겨도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저는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저도 어머님을 더 잘 돌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내 직장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하면서도 어머니에게 용돈을 더 드려야 하고 챙겨야 하는데 어떤 권리로서 내게 일을 그만두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고 지금처럼 함께 일하면서 더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토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무관심해. 솔직히 이제는 자녀들도 다 컸고 나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야. 예전처럼 내 사업이 잘 안 된다면 알겠는데 이제는 잘 되고 있어? 그래서 더 힘들어할 필요 없어. 우리 어머니를 잘 챙기고 누나들에게 필요한 것도 도와준다면 좋지 않겠어? 사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내 카드를 편하게 사용하게 해주는 게 좋잖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남편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쟤를 휘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을 보니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가 안정된 사업을 갖게 된 건 좋아. 근데 내가 한 삶은 왜 무시받는 거지? 나는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잖아. 아이들을 위해 견디고 왔는데 그 덕분에 연봉도 많아졌고 이렇게 버틴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내가 그만둬야 하는 이유가 있어? 날 잘나야 할 때까지 계속해서 회사에 다닐 거야? 나를 강요하지 마. 나는 그만둘 거야. 남편은 제 말을 해도 계속해서 반항했어요. 왜 그렇게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해요. 어쨌든 아이들도 컸는데 계속해서 내가 벌어다 주는 대로 살라니까 감히 거부하고 가드 쓰면 되잖아. 이번 달에는 직장에도 나는 꾸이 하지 않았고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가 불방졌어요. 그때 남편의 태도가 좀 세고 고집센 느낌이 들었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내가 잘 챙겨줄게. 말해준 대로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일하느라 많이 바쁘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마음이 허하겠지? 그래도 딸들이 날 챙겨준다고 자주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아직 시집 안 간 막내는 나랑 같이 살기로 했어. 너도 자주 와서 함께 식사하고 맛있는 음식 먹자고 듣고 있어. 여기서 초이가 왔어. 아이 남편이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의 수발을 들어달라고 하니 나 좀 부려먹으려는 거겠지. 여태까지 그런 분위기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래지도 이해가 안 되고 시어머니의 시누이들이 이렇게 와서 실자짓을 하려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 어쨌든 여기서 물러서면 남편의 경제적 결정권에서 영원히 시댁에 휘말리게 될 것 같아. 의도를 추측하여 문장을 수정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부모를 대신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용돈을 챙겨드리려면 계속 일을 해야겠지만 저는 10년 동안 일했고 이제 와서 왜 그만두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열심히 일하고 많이 챙겨드릴 텐데요.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혼자 궁시렁거렸다가 대충 이해했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만약 예전처럼 신경 써서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이해가 가겠죠. 요즘 아이들도 커서 제가 여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남편은 냉랭하게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고 시어머니는 암묵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는 듯한 시사를 했지만 저는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우야, 이젠 살기 좀 편하게 해도 되지 않겠어? 동생이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빠듯하게 살 필요 없어. 동생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미리 입을 긁지 말고 자주 만나자며 속을 파고들지. 그랬었지? 겉으론 웃으며 괜찮다고 하지만 막상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형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뼈까지 고생하며 일해야 한다고도 말했었지만 속으로는 결국 나도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일 끝내야 하는 사정이 생겼어. 내가 남편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야 했거든.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서 구급차에 태워져야 했어.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나 불구가 있거나 몸 전체가 마비되는 일은 없었지만 여전히 위기였어.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장기간 계셔서 친정엄마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친정에서는 추어탕 집을 크게 운영하셨는데 한자리에서 오래 해와서 장사는 잘 되었어요. 종업원도 있고 주방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한 분도 있어서 당분간은 친정엄마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는 점점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퇴근 후 가게에 가보니 혼자 장부 정리하고 재고 맞추고 직원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게 보였어요. 손님도 많아서 매 끼니마다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죠. 엄마가 혼자 가게를 하니까 정말 많이 어려울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현재 하는 일을 그만둔 뒤 가게 일을 전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친정엄마는 너희 남편이며 애들을 챙겨야 하는데 가게까지 일하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직장이야. 사무직만 하는 것보다 힘든 게 아니잖아. 너 같으면 어쩌려고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다 커서 내 손만이 안 가는데 우리는 알아서 사업하고 다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10년차 워킹맘을 무시하지 마세요. 난 너스레를 떨었어요. 조금 급하게 결정했지만 친정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남편한테 사실을 얘기하자 말랐어요. 넌 어떻게 시어머니 걱정을 안 하면서 친정만 그렇게 챙기냐? 내가 관둘 때는 절대 아니라고.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장모님 혼자 일하는 게 걱정된다고 일을 바로 그만둬. 너 나 우습게 아냐? 우리 엄마도 우스워.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 챙겨주는 건 싫고 장모님은 직원 두고 일하는데 쪼르르 가서 도와준다고. 나 참, 저는 남편 말에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머님은 당신 누나들이 알아서 챙겨 들리잖아. 근데 내가 왜 필요해? 우리 엄마 가게 크게 하시는 거 알지? 그거 혼자서 다 관리하고 뒷마무리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아. 아빠 둘이 하던 거 혼자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오죽하면 나도 그 아까운 것에서 그만두고 일 도와드릴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제가 따져봤자 못자 남편은 혼자 궁시렁거리며 화를 내더니 앞으로 돈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도 너 앞으로 돈 일절 쓰지 마. 생활비는 내게 타서 쓰고 카드도 긁지 마. 내일 당장 해지할 거니까. 이러면 남편을 우습게 하는 거잖아. 너 이제 백수니까 돈 쓰지 말아야 해. 돈도 못 버는데 허허로 쓰기만 해봐. 진정의 돈도 내가 일하는 중에는 다 끊을 거야. 뭐 하러 돈을 갖다 줘? 내 카드를 왜 해지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은 진짜 카드를 다 해제시켜 버렸어요. 저는 황당했어요. 왜 카드를 없애야 하는지. 네가 알아서 카드값 막으면 되잖아. 내가 친정에서 공짜로 일하는 줄 알아? 일한 만큼 주는 걸 다 받거든. 너가 백수라고 카드 없애도 내가 새로 만들면 되잖아. 너 바보냐? 회사 안 다니면 전부 다 백수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다시 카드를 만들었어요. 친정엄마도 나한테 너 절대 공짜로 일할 생각하지 마라. 대신 너도 직원으로 충실하게 일해야 해. 너는 전에 내게 도움을 준 적이 있으니 경력직으로 일당을 주겠고 일한 만큼 부지런히 벌어가야 해. 여자가 경제적으로 약하면 남편에게 꼭 달라붙어야 하는 거야.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돈은 있어야 해. 알았지라며 신중히 당부했다. 친정 엄마의 말이 딱 맞았어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카드를 해지하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고 우습기까지 했어요. 생각해내기만 한 게 카드 해지뿐인 사람들의 머리가 정말 몇 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나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내가 뭘 하든 크게 간섭하지 못해. 하지만 시어머니가 또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말야. 난리였습니다. 너는 어째서 아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지 정확히 알까요? 내가 홀로 서서 힘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친정 생활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전해지는데 왜 안 챙기느냐? 정말 너무 심하다.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면, 너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너는 일 안 시키고 챙겨달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안 싸움하는 걸 보면 너의 행동은 안 싸움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시어머니는 잘 계시는 친정 엄마까지도 이야기를 듣던 중에 나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곤 하다가도 그런 말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안 싸움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보인다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생각한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 할 말과 말로 표현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나 보군요. 논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시어머니는 막말은 어떤 막말이며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할 말을 했다. 너의 행동은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렇지.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며 편하게 지내자는 진정한 마음만으로 쫓아가며 말씀드린다는 건 아니다라며 계속 같은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은 제게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막내 신우랑만 놀고 계십니다. 친정에서는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신 이후로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자식의 도리로서 어떻게 두고 보나요? 어머님이 가기 힘들게 하셨으면 제가 어머님을 챙겨드렸죠. 친정의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직접 보셨으면 그런 말씀 못 하셨어요라고 화를 내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어디서 버르장 머리 없이 미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대들어 어린애처럼 알아주더라도 육성수가 내 나한테 그러면 손주들한테 누일 것이다. 대장부터 받아 그런 행동을 하는 내가 일하면서 애들이 뭘 배울 수 있겠냐며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바빠서 손님이 오신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뭐라고 말했는지 그런지 그날 남편도 계속 짜증을 내더라고요. 너 우리 엄마에게 그런 말하는 건 무슨 생각이야? 시어머니를 존중하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대해야지. 어른한테 신사하게 행동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갑자기 변한 점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한 모습에 서러웠고 계속 그래서 정남이가 이제는 겉옷이 떨어지게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준이 보이네, 어쩌네 하는데 그럼 당신 같으면 내 면전에서 부모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나와 통화 자동 녹음되는데 녹음한 것 한번 들어볼래? 들으면 나한테 찍소리도 못할 걸. 남편은 제가 진짜 통한 걸 들려줄 기세로 얘기하자 듣긴 뭘 들어라며 버럭했어요. 그리고 너 퇴직금은 어쩌나? 친정에 다 퍼준 것 아니지. 그렇게 친정에 자주 가서 도와주며 돈까지 준 건 아니겠지라며 갑자기 이제 퇴직금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퇴직금 얘기에 황당해서 퇴직금은 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이들 대학 자금으로 써야지. 그걸 왜 진정해 드려라고 되물었어요. 남편은 제 말이 됐더니 너 퇴직금 얼만지, 어떻게 쓸 건지? 당신이 받아낼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문장을 리패키징하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어떤 말도 없이 내가 내게 남편이라는 거 맞아?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친정에 왜 그렇게 자주 가느냐? 친정에 자주 방문하는 것이 너를 불편하게 하는 거라면 거기서 대접을 받아와. 나도 자주 가지 않을 테니 체온할 거다. 애들이 많이 커도 엄마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만 들러붙어 있으면 애들이 누가 도와줄 거라고 해? 그런 말은 안 되는 소리야. 애들이 모두 크면 일 그만하라고 하더니 내가 집을 자주 떠난다고. 난 또 집안을 돌보는 건 귀찮고 살림 돌보기는 싫고 애들이 핑계대어서 내 팔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서. 무슨 가게야? 내가 그 가게를 어떻게 받아들여? 친정 부모님용 노후 자금이야. 내가 어째서 그걸 건드려야 하는 거야? 돌아가실 때까지는 두 분이 운영하게 할 거야. 그 뒤에는 형제들이 알아서 처분하면 되는 거고 너 친정 재산까지 놀린다고? 너 제정신이야. 사업을 제대로 해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시어머니는 내 팽기를 치고 친정만 챙기는 건 뭐 잘한 거냐? 내가 그만큼 참아주는데 진정해서 가게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야, 그래야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당신이 운영하고 수입금 나눠가지고 그러면 진정을 자주 가도 아무 말 안 할게.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나도 와이프를 뺏긴 건데 애들 엄마도 뺏긴 거고 그럼 가게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들었죠. 그때 남편이 내 퇴직금을 사업 넣어야 할 것 같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친정가게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돈을 더 벌려고 하니까 계속하여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받았고 그래서 친정에서 일을 한다면 그냥 다시 일을 하라고 타박했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자주 친정에 갔어요. 이럴 때는 제가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여기저기 다니느라 집에 잘 없었고 모두가 나에게 잔소리를 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은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친정 엄마랑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집중했어요. 그리고 애들도 가게 자주 놀러와서 밥을 먹고 가니 친정 엄마도 좋아하셨고 하는가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친정 엄마가 아버지는 언제 퇴원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너도 다시 번듯한 직장 다니고 내 아버지랑 둘이 가게 운영하면 좋을 텐데 내가 만 월급 다 쳐준다지만 너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얼른 퇴원해서 건강하게 나랑 같이 일했으면 좋으련만 하시며 울적해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괜히 저도 울적해지기도 했거든요. 일하는 건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친정 엄마랑 같이 있으니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다만 병상에 생각보다 오래 누워 계신 친정 아버지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하고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좋았는데 집안에 우풍이 지나가지 않으니 속이 답답해지는 게 수화가 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깨끗한데도 테이블을 빡빡 닦고 재료도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손질을 계속했죠. 속이 답답하니 가게에만 있기 싫었는데
마침 쓰레기를 버릴 일이 생겨서 제가 얼른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쓰레기가 봉이 트며 재활용할 것이 잔뜩 쌓여 있어서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마음이 우울할 때는 차라리 정신없이 일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처해 다 버리고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서 남편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은 옆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과 활짝 웃으면서 친정가게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앞치마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날 봤는데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딘가 이상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무작정 길 건너편으로 가보았어요. 남편 근처까지 가도 전혀 모르는 눈치더니 그곳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은 제가 아는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대화 내용을 듣고 나니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딘가로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이한 일에 대해 계속 고민하면서도 일을 하였습니다. 옆에서 왜 그리 만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피곤한 게 아니라고 많이 생각해요. 만약 힘들면 제가 대신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남편을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계속 생각하니까 뭔가를 밝혀야겠다 싶어서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까 본 남편의 지인의 아내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가게를 가리키기도 했고 주변에서 가게를 주목해서 보기도 하고 남편이 지나치게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상했어요. 저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최대한 미진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남편 지인의 아내에게 안녕하세요. 연락해요. 죄송해요. 요즘 제가 바빠서 남편 사업에 대해 더 신경을 했습니다. 못 쓰고 있었거든요. 남편끼리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사업 때문에 만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도 내조 잘해줄 겸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드려 봤어요. 그러니 그 와이프가 다 괜찮으시겠어요? 요즘 남편분 많이 힘드신 것 같던데. 안 그래도 저희 남편이 된 남편분 얘기 많이 하던데 사업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자금이 없어서 저희 남편한테 돈 빌릴 데 없냐고 물어봤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요. 정말요. 전 전혀 모르고 했던 얘기거든요. 혹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능하다면 그것이 내가 데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이를 통해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잘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궁금하군요. 남편에게 다가간 말을 한 후 그는 어느 정도 사실을 인정했고 그가 말하려던 것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친정일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친정에서 크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군요. 남편은 그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가게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게와 다름없다고 했는데 제 남편에게도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소개를 해줬다고 하네요.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던지요. 아닐까 모르겠네요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도 못했고 쪽에서 괜찮으세요? 아유, 제가 괜히 밝혀서 불러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친정일이니까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전부터 제가 따로 말씀드릴까 했는데 마침 전화 주셔서 그냥 얘기해 드렸어요. 가게 담보대출이라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 남편분이 돈을 빌리러 다니는 데가 제일 좋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뒤에서 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때야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졌어요. 제가 친정에 일을 시작할 때부터 남편이 자꾸 돈돈거리기 시작했고 퇴직금까지 째나 오한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밖에 놔두는데 전보다는 생활비를 적게 갖다 줬죠. 시어머니도 잊을만 하면 전화로 친정만 챙기니 남편이 힘들어하면서 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절에 타박하지 않았거든요.
둘 다 시댁 식구들은 남을 나라 하고 친정에서 일하며 푼돈 받아올 거면 그냥 빨리 복직이라 하라고 다쳤거나 그런 말도 뚝 끊긴 걸 그제서야 눈치챘죠. 이것들이 저랑 친정엄마를 완전히 바보로 알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싶어 치가 떨렸어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 오라 하더니 남편이 친정가게 담보로 돈 빌리려고 제가 앞으로 가게 받을 거라고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다녀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고속 발전하는 꽃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죠. 자존심 때문에 친정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친정 일을 조금 더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는 더 나아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오래 생각했어요. 사실 친정 상가가 보기에도 규모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컸거든요. 건물의 1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고 추어탕 집이었기 때문에 식사 시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오갔었죠. 이로 인해 손님이 많아지면서 당사자들에게 담보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친구들을 모셔다니며 친정 가게를 소개하고 돈을 빌려왔던 거죠. 또한 친정 가족들이 용돈을 줄이거나 카드를 끊는 등의 행동들은 이미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거라고요. 심지어 친정 가게까지 부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후로 바로 복직해 버렸어요. 제가 원래 일하던 회사 이사님도 얼마 전부터 계속 친정 문제로 힘들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요? 급여도 과장으로 더 늘려주고 직전의 수준보다 당연히 더 높여줄게요. 김장만처럼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해서 일자라는 사람이라도 못하는 게 없었는데 김 팀장은 잘 못하신다고요? 박 과장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만둔다 했는데 김 팀장이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죠? 제 친정아버지도 아직도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퇴직금을 아직 다 못 받았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복직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당장 친정 가게를 떠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솔직히 제안에 대해 감사한 마음은 가지지만 제가 고민 중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했었죠. 그래서 이사님은 시간 내주셔서라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감사하겠지만 사람들이 김 팀장을 찾고 있고 저도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고 있어서 재채용을 고려 중이라고 하니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말씀했더라고요. 정리되기 전까지는 빈틈없이 재택근무를 하다가 출퇴근을 다시 시작하면 안 된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이사님의 제안에 대해 고민 중이었는데 남편의 행동을 보며 친정 가게에 머물면 안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해보고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것이었죠. 헤어져야 빚더미에 앉지 않을 것 같아서 친정엄마에게 솔직히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서 이혼 과정을 겪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서방이 제가 몰래 우리 집 가치를 담보로 사용하여 돈을 빌리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 일하는 동안 엄마에게 용돈을 받지 않고 카드도 없애고 싶었지만 제 이혼을 반대하며 계속해서 제 손끝 흐트러뜨리고 욕리소리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일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모실 것을 제안하셨는데 거절한 채로 얼마나 엄격하게 구박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게 빚더미에 안 두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결심하여 이혼을 결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 많지 않아서 좀 줄여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정 엄마까지 폭망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 심각했거든요. 친정 엄마도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랑 내 아버지한테 서운한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자식 나주에게 너한테도 못되게 걸고 우리 가게까지 담보를 잡았다고. 이게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보다. 근데 너 이혼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며 걱정하셨을 텐데 그래도 생각보다 충격을 크게 받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전 직장 이사님이 저한테 계속 와달라 지급을 올려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친정엄마는 지금 그렇게 불러주는데 있으면 얼른 들어가는 게 맞아. 나중에 그런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다른데 새로 취직해도 그 정도 조건인데 못 찾을 수 있어. 너도 나이 생각해야지. 그런 회사면 정년까지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야?
무난하게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얼른 복직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이사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고 다음 날부터 복직하기로 결정했어요. 원래는 가게에 점심을 준비하러 아침에 늦게 나가는 편이었는데 이혼을 통보한 날에는 직장 다닐 때 입던 옷을 입고 아침부터 단정하게 준비를 했어요. 옷이 더 커졌다는 것을 보니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일도 힘들었으니 살도 빠졌겠지요.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고는 뭐야, 오늘은 가게에 안 가고 어디 놀러 가냐? 놀러 갈 돈 있으면 애들 밥이나 좀 잘 챙겨라며 집에 먹을 게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원래는 사업하는데 점심값이라도 보태던 것을 보면 가만 보면 너랑 나는 남들보다 못한 게 있구나. 같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피하며 오늘부터 새로운 과정으로 이동한다. 이사님이 나를 진급시켜 주셨고 팀원들과의 호흡도 잘 맞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다시 불러준다고 생각할 텐데. 어쨌든 회사에 나가기로 결정했으니 그렇게 말씀드리기로 했다. 토끼는 한동안 나를 쳐다보다 팔짱을 빼며 말했다. 복지는 뭐냐? 당신은 가게에 가서 일하는데 익숙해졌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다른 업무에 배정되는 것은 왜냐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상의도 없이 맨날 자기 뜻대로 하냐. 그냥 가게에 가서 일해?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지, 그래서 갑자기 다시 다른 일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반응에 대해 생각했다. 그 전화가 정말 사실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준비를 했는데 가게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돈을 버는 것이 모두 힘들다고 해. 나는 회사 일이 더 좋을 것 같아. 아빠도 조금씩 차도 보이고 있으니 엄마도 보란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지만 왜 복이 있느냐. 혼자 가게에서 일하느라 힘들 것 같은데 내가 갑자기 회사 다니면 가게는 어떻게 되고 아직 바깥 세상 교류도 안 됐는데 내가 나서 도와주어야지. 내 말대로 나보다는 친정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도와주도록 하고 나는 딸들을 잘 챙겨줄 테니 너도 친정의 딸 노릇을 좀 해야겠어. 시어머니도 태도를 바꾸고 저보고 어떻게든 친정 가게에서 일하는 식으로 나오니 어기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친정엄마를 모욕하는 말까지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걱정한다고 해도 꼴불견들이래요. 그런 꼴불견이 없었어요. 전 첫 출근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남편은 집에 있었고 항상 제가 잠든 사이에 들어와서 금방 나가는 패턴이었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등이 밝게 켜져 있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 광경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우리가 진짜 남자같이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진짜 남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남편은 거실로 들어서는 저를 보자 회사 잘 다녔어? 그래도 장모님 이렇게 말했어요.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회사에 다녀야 해서 제가 장문으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위인 나는 바쁜 시간대에 가서 틈틈이 도와드려야 해요. 그런데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가게에서 내가 일하지 않으니까 나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자주 드나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친정의 발도 못 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 대해 아는 만큼 너를 어떻게 여길지 알고 있어? 너 같은 사람과의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했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막 이야기를 만들어 드릴게요. 회사에서 첫날이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퇴근하고 미리 소개받은 변호사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변호사와 언급한 후에 당장 소장을 제출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은 혼자 어버버하며 당황했어요. 뭐야, 이혼.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리고 왜 발을 못 들인다니? 그건 또 뭐야?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소리야? 그래, 이혼은 못해. 우리가 왜 이혼해? 애도 들인데 어떻게 애 놔두고 헤어져? 너 우리 부모님 가게로 돈을 빌리고 다니냐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거 빨리 말해. 내가 몰랐으면 꼼짝없이 빚더미에 같이 안 껴서 어떻게 해야 해? 지금 알게 된 건데 세상 얼마나 다행한지 몰라.
너랑 나랑은 오늘부터 남겼고 친정이랑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저는 단호한 경조 사람이에요. 표정을 지으며 차갑게 얘기하자 그제야 남편이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다는 얼굴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당신에게 돈 문제로 많이 힘들게 했지? 그런데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을 싫어해서 그랬던 건 아니야. 그리고 장모 가기로 내가 무슨 돈을 빌리거나 그런 적은 없어. 뭘 잘못 알고 그런 거 같은데 누가 그래? 나는 아니야? 남편은 철이 없어서 돈을 여기저기 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얼마를 빌렸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 명에게 억대를 빌렸더니 여기서 손을 놓지 않으면 친정 부모님, 너는 완전히 끝이라는 생각에 이혼을 빨리 추진하게 됐어. 그렇게 이혼한 남편은 하던 가게를 팔아서 빚을 갚고 지금은 일용직으로 일을 찾아다녀요. 들어왔고요. 이런 사람들과 이제라도 완전히 정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한 후에는 일하며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연봉도 전부 올라서 편안히 지내고 있어요. 친정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셔서 퇴원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회복되면 가게로 복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남편과 지인이 있어서 남편 소식도 듣게 되는데 이혼하고 알거지가 됐다고 해요. 위태위태하게 진행되던 사업도 망했고 빚이 많아서 결국 다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은 아들의 빚을 갚느라 집까지 다 팔았다는데 도대체 얼마를 빌려서 그 정도로 무너지는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인생의 고증을 느낍니다. 10년을 헌신하고 막바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좋은 날이 오고 있네요.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라도 정확히 해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전 남편의 사업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가 큰 문제를 겪을 뻔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부디 제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